자, 그럼 이번에는요, 대한제국 수립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제국 수립까지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아예 별개인 것은 아니고요. 이 독립협회 쪽에서도 이 이제 고종한테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우리 왜 고종이 지금 을미사변 이후로 아관파천 이제 실행을 했죠. 그래서 아관파천 바로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서로 옮긴 것입니다. 아라사라고 이제 불러서 러시아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겼어요. 파천, 임금의 초소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져서 큰 소리 치겠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네 공사관에 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금 러시아의 내정 간섭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너무 심화되었고 러시아 사람 이제 고문까지 두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독립협회 쪽에서도 지금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니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여론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1년 만에 고종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죠. 이제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을 했고, 이제 조선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사만 이래 이 한반도에 큰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변경을 했고, 광무 이제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광무란 연호. 앞에서 이제 을미 개혁 때는 이제 건양이란 연호가 있었는데 이제 이 뒤로는 이제 광무라고 연호를 제정하죠. 그 왕의 제위 연대에 붙이는 그 이제 호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호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한국 국제. 당시 이제 최초의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큰 이제 법을 만듭니다.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럼 그 내용이 한번 무엇인지만 보도록 할게요.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뭐 어찌 보면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한마디로 이제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못하는 이제 자주적인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모든 권한 황제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리고,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그러니까 뭐 군사권, 뭐 정치적인 권력, 뭐 행정권 다 갖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국 국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광무란 연호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광무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볼게요. 구본 신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바로 뭐야?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새 것을 이제 참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딱 좀 느낌이 오죠. 아, 지금 뭔가 확 바꾸지 않고 그래도 옛 것을 자꾸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그냥 참고만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찌 보면 이 개혁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치 부분에서는요, 국가의 통치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제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광무개혁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황제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제도를 이제 개편을 했어요. 군사제도 개편을 하고요. 이제 황제 친위대라던가,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라던가, 서울을 지키는 시위대라던가, 이런 이제 것을 다 증강했습니다. 한마디로 탄탄하게 더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요. 일부 지역의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즉, 이 이제 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 소유권을 이제 증명하는 그 증명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즉 이 지계를 발급하면서 토지 소유를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세금을 정확하게 걷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어찌 보면 재정을 좀 이제 확보하고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실히 하고서 여기서 또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 뭐 이런 이제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섬유, 운수, 금융 등에서 이제 섬유, 운수, 뭔가 물자, 물건이 이제 이동되는 거예요. 금융 등에서 근대적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공업 면에서도 또 이런 이제 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교육 면에서의 개혁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배워오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로 좀 이제 실업, 뭐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학교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무학교, 광무학교 이런 식으로 실업 기술면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제한테 모든 이제 권한이 이렇게 지금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추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산업을 좀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회사를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교육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무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업 기술 교육하는 상공업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웠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이제 개편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뭐 이제 서울이라던가 한양이라던가 왕을 이제 호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친위 부대 이런 것들을 많이 증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무개혁의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광무개혁이 갖는 의의와 한계까지 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의의는 산업, 교육, 기술 분야 등에서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군대도 이제 개편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증강시키고 하면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계점은 이제 무엇이냐? 이 한계점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너무 지금 황제 중심의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황제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고 오히려 이제 어떤 백성들의 권리, 뭐 국민들의 권리, 민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민중의 또 생활 개선에 좀 소홀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 지배층의 보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이런 어떤 개혁 자체가 확 큰 성과를 이제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구본 신참이에요. 기본적인 그 방향이 옛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크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지배층의 보수적인 성향,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황제한테 모든 권한을 이제 집중시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열강의 간섭이 또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성과가 크지는 못했다, 좀 이제 미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까지 또 잘 정리해 주세요.